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럼 오늘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 모시고요. 음식료 유통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 텐데, 아무래도 직접 뭐 요리라든 이런 것도 하시죠? 당연하죠. 네. 주부니까요. 제일 네. 잘하신 요리가 저 짬뽕탕 잘 만듭니다. 짬뽕탕이요? 네. 집에서? 네. 어떻게 만들어요? 뭐 해물 썰고 야채 썰고 그럼 고춧가루 불만 막 이렇게 내시고? 뭐 불맛은 그렇게 먹지를 못하지만 오, 와우, 짬뽕탕이면 굉장히 고수실 것 같은데 과연 이 음식료 쪽에 얼마나 또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박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엄경화 위원이십니다. 예. 네, 네, 조선해운 반갑습니다. 쪽 네, 네. 전문가시고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요리 잘하세요? 저요? 네. 네, 저 와이프가 더 잘합니다. 네, 본인도 잘하셔야죠. 네. 자, 우리 박상준 연구위원님과 네. 함께 이제 음식료주 또 유통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네. 일단 상반기는 굉장히 좋았죠? 상반기 사실 아닌가요? 이게 이제 좋았던 종목은 좋았는데 네.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종목도 그렇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예.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저희도 다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뭐 연초 대비는 좀 약간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유통 쪽은 좀 사실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유통 쪽은 그렇습니까?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음식료도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 중심으로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워낙 뭐 곡물가니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올라서 네. 음식료주가 되게 좋았는 줄 알았어요. 꼭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군요. 예. 왜냐하면 너무 가격 많이 정가를 올라서. 못 시켰나요? 아니요, 이제 가격 정가를 못 시킨 건 아닌데 네. 이제 저희가 1분기에 가격 인상이 많았어요. 네. 가격 인상이 많았는데 이제 2분기 들어와서 곡물가 엄청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추가적인 뭐 가격 인상 뉴스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오프닝 수혜주 쪽으로만 조금 수급이 쏠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나머지 회사들은 뭐 약간 기업별로 차이는 있는데 이제 주가가 아주 뭐 많이 올랐다고 하긴 좀 어렵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코스피가 워낙 빠졌는데 네.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텼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애들 뭐 20-30%씩 빠질 때 그래도 버텨줬으니까. 네, 뭐 오른 종목도 뭐. 개중에는 좀 있었고, 네, 그래서 네, 네. 아마 그래도 음식료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그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요거는 단순히 좀 저희가 1분기에도 가격이 오르고 2분기에도 좀 올라서 네. 한 번 제품 가격 인상하고 이제 정가를 못 시켜서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사실 농산물 펀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음. 수익률이 잘 나다가 네. 마이너스로 가더라고요. 마이너스로 갔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네, 원재료 가격이 네, 하락했다는 뜻이니까 네. 안정화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기대감이 조금 딜레이 될 뿐이지 뭐 네. 영 실행이 되지 않을 네, 네.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뭐 원가라는 게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자료 제 자료에 있는 거를 조금 화면에 좀 띄워놨는데 혹시 좀 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년부터 이렇게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오를 때 처음에는 사실은 수요 이슈였어요. 저희가 이제 이전에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었고 사육도수가 많이 급감했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료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제 증가를 했었고 상승을 했었고, 중국 돈육 가격이 이제 갑자기 하향 조정되면서 이 돈육이 더 이상 이제 그 돼지 사육도수가 더 이상 늘만한 이제 유인이 없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면서 맨 윗줄에 까만색이 지금 대두입니다. 대두고요. 네. 그다음 빨간색이 소맥입니다. 소맥. 네. 그다음 그리고 파란색이 옥수수. 핑크색이 원당입니다. 빨강 핑크는 구별하기가 어렵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 가격이 크게 오른 게 소맥이고요. 크게 오른 게 소맥이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사실 작년 말에 이제 남미 작황이 뭐 불안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금씩 오르다가 전쟁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가격이 이제 그 뒤로 좀 이제 횡보를 하다가 사실 5월, 6월부터 이제 북반구 쪽,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 좀 작황이 괜찮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가격이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사실 초기 작황 데이터가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 부분을 가격에 많이 반영을 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 사실
저는 이게 뭐 공급 불안이 완전히 이제 완화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직 전쟁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또 연말에 가서 남반구 쪽도 작황이 괜찮게 나와줘야 재고 비율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도감을 갖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좀 형성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연내에는 저희는 국내 음식료 업체들의 원가 하락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밑에 제가 테이블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 테이블 보시면 저희는 이제 보통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원가에 업체들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지금 2분기까지는 지금 평균 시세가 다 나온 상황이고 이게 하반기에 원가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제 뭐 하반기까지 원가가 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식료품 회사의 원가에 반영되는데 그렇죠. 6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네,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3분기와 4분기 시세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제 자료를 쓸 때 어떤 그 시세를 가지고 시점의 시세를 가지고 그냥 제가 다 같게 놓고 현재 수준의 시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제 YOY로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내년 상반기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다 지금 보시다시피 환율도 너무 높고 저희 지금 오늘 1,320원 넘었죠. 그래서 환율도 높은 상황이고 지금 곡물 가격도 사실 한번 조정 받고서는 약간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연말에 가서 남미 쪽 작황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나오면은 그런 인식들이 좀 형성이 되면은 내년도에 그 상반기에 원재료 투입 단가는 분명히 이거보다는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이제 요 하반기께 좀 내려가면은 내년 상반기에 들어오니까 원가가 조금 그래도 안정화된다라는 인식들이 조금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원가가 저희가 그냥 막 최근에 막 이런저런 뉴스로 듣기에는 소맥이나 옥수수 뭐 이런 친구들이 거의 뭐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가격은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지금 원재료 가격 들어오는 거는 네. 식품업체들이 짧으면 3개월, 길게는 6에서 9개월 전에 샀던 것들이 원가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재료 투입 단가가 올라오고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이제 전쟁 때 사실 저희가 2월 하순에서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가격대 어차피 곡물을 다 나눠 살 텐데 그거는 이제 8월, 9월에나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에 원가 부담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저 예를 들면 뭐 가격을 올릴 때 원가가 뭐 한 100원어치 올랐으면 100원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고 뭐 한 네. 500원, 1000원 올리잖아요. 뭐 이제 좀 가긴 한데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에 뭐 가격장 좀 있다가 어쨌든 그 가격이 네,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또 원가 이제 다시 하락하고 이러면 이제 그때 막 그 식료품 업계가 그때부터 막 논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들었던 상태라 네네네. 그 상황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쵸. 그러면 내년 초쯤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내년 뭐 빠르면 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장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분명히 내려갔고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텐데, 근데 그거 거기까지 가는 와중에 어떤 일이 털지는 모르고 이제 그 상황에서 실적은 당장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하반기에 원가가 보다 높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가격 인상이 나와줘야 이제 단기적으로도 수익성이 괜찮겠구나라는 이제 안도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올랐던 그 리오프닝 어떤 수혜주 일부 뭐 약간 뭐 신제품이 잘 돼서 좋았던 업체들 그거 외에 업종 전반으로 약간 이제 주가가 좀 양호한 흐름이 확산이 되려면 저희는 이제 가격 인상이 좀 필요할 거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그 원자재들 재고 수준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재고 비율이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예전처럼 뭐 내려가거나 뭐 그렇게 이제 좀 올라가거나 이제 그렇다고 보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고 비율 데이터도 여기 같이 좀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은 미국의 작황이고 오른쪽은 재고 비율입니다. 이 작황 데이터는 어떻게 보냐면은 저희가 곡물의 컨디션을 5개 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 1등급을 저희 이제 미국에서는 엑셀런트라고 표현을 하고 2등급
라고 표현하는데 이 상위 두 개 합산 비중을 매주 트래킹 하거든요. 요거의 장기 평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작황이 사실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재고 비율들이 이제 좀 움직였는데 뭐 일부는 소맥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영향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내려가 있고 수수 그래도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쟁전으로 일부 돌아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또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곡물은 저희가 모든 나라가 다 자급자족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수급이 한번 엉키게 되면은 각 국가별로 재고 상황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네. 각종 뭐 투기 수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즉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올해 이 곡물을 잘 적정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걱정해서 이제 비축을 하는 수요 이런 것들도 저는 있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급을 엉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좀 정상화되려면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거다. 이제 그런 관점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곡물 가격에서 운송비, 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까 혹시? 그렇진 않나요? 그 두 개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영향이 이제 있어요? 물류비가 저희 같은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다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상 운임비 같은 것들이 영향이 그런 건 있고. 바로 우리 엄의원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운임이 조금 그래도 피크를 쳤다는 얘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 원자재니까 이제 벌크 쪽인데요. 네, 요즘에 그렇죠. 좀 조정받는 거는 제가 굳이 재고를 여쭤본 이유가 이제 볼륨이 좀 늘어날 여지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였었는데요. 가격이 좀 조정받으면 대기하고 있는 수요는 많을 거라고 보여서 그 제품 가격 자체가 조정받은 것도 그리고 운임이 조정받은 것도 다시 트레이딩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조금 우상향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뭔가 적체이고 막혀 있어가지고 올랐던 그 운임은 정상화되는 과정은 맞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피해 보셨던 부분은 그래도 좀 회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피해를 직접 보신 건 아니에요, 이분. 저희 섹터에서 섹터에서는 피해가 있었죠. 실제로 그래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가격으로 잘 전가한 회사들은 실적이 괜찮았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좀 실적이 부진했고요. 네. 그 곡물가는 보통 뭐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당연히 이제 식료품이나 뭐 이렇게 가공식품 뭐 이런 거에 당연히 이제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 그 외에도 혹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들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글쎄요, 뭐 곡물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먹거나 네. 아니면 사람이 키우는 가축이 먹는 먹거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결국 이제 식품 수요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다들 뭐 가격이 올라오니까 이제 인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언제 이제 좀 피크아웃하고 전환을 해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원가가 내려오는가 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또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환율입니다. 네, 지금 환율이 뭐 전년 동기 대비 지금 거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무시하기 앞으로 어렵네요.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고가는 작황이 많이 결정을 하죠. 곡물가는 주로 예, 작황. 갑자기 막 쌀을 많이 먹고 갑자기 밀을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는 어느 정도 이제 예, 비슷하게 안정적이죠. 가는데 공급단에서 네.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 뭐 특히 그 더워지면서 그 작황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 맞나요?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작황은 좀 괜찮았잖아요. 북반구 네. 쪽 작황은 괜찮게 나오고 있고 유럽은 제가 뭐 데이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쪽 빼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작황이 좀 괜찮다라고 제가 좀 알고 있고 네. 지금 전쟁의 어떤 당사자인 러시아 쪽의 밀 작황도 괜찮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추운 나라들이 특히 이제 더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러시아나 뭐 이렇게 좀 추워서 네. 조금 덜 생산됐던 데들이 오히려 날씨가 더워지면서 네. 생산량이 늘었다는 얘기도 얼핏 좀 들리긴 하던데 네. 그러면 뭐 가격은 조금 더 하락 쪽에 우리가 무게를 좀 둘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음식료주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악재나 호재 하반기 쪽엔 뭐 어느 정도 심플하게만 보면 한두 가지씩 꼽아본다면 뭐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호재는 아마 가격 인상일 것 같고요. 아.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네. 가격 인상을 기다리는 그게 굉장히 강할 것 같고 음. 걱정은 이제 예상치 못한 뭐 원자재 가격의 또 급등 아니면 이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한 뭐 가격 전가의 실패 이런 것들이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상황을 봐야겠죠. 특히 이제 그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변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곡물 가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커머더티 상품 시장의 어떤 하나의 그런 이제 거래된 재화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게 또 유가의 움직임에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행성을 어느 정도 좀 띠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유가가 좀 미치는 영향도 일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좀 곡물가 안정되는데 좀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잘 하느냐, 혹은 갑자기 정부 규제가 나오느냐, 아니면 뭐 원자재 가격이 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벤트로 더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네. 살펴보면 식료품 관련된 투자는 조금 더 위험 요소들을 피해갈 수는 있겠군요. 네네. 네. 자, 식료품 관련해서는 요 정도 할까요? 뭐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요 정도면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죠? 네. 유통주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유통주. 네. 유통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저희는 이제 많이 가는 데가 이제 편의점하고 마트 이런 데 위주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생각이 나는데 네. 유통주는 제일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이제 사실 편의점 특히 BJF 리테일만 저희는 지금 연초 대비 주가가 좋았고요. 네. 사실 나머지 업체들은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올랐던 거를 뭐 반납한 회사들도 많고 그 배경은 역시 경기에 대한 저는 좀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전체 소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 좀 짙게 깔리다 보니까 네. 저희 쪽 업체들한테 좀 사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들은 사실 실적이 대부분 좋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움직였고요. 그래서 지금 BJF 리테일 빼고는 대부분이 다 YTD로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 유통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음. 되게 럭셔리 수요에 대해서 네. 되게 다들 진심이었어가지고 제가 지금 방금 백화점 주식 몇 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번 2분기 들어서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받은 상황이네요. 네. 근데 2분기 실적은 되게 실제로 좋은데. 네. 실적은 나쁘지 않지 않나요? 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요. 뭐 사실 백화점이 지금 2분기 기존점 성장률이 평균 한 10%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고 방금 말씀하신 명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패션 쪽이 굉장히 이제 수요가 좋았어요. 네. 의류 쪽이 워낙 지난 뭐 코로나 기간 동안 외부 활동을 이렇게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축적된 그런 수요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 2분기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율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글로벌 전체에서 좀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적과 상관없이 이제 향후 수요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사실 백화점 업체들이 실적 대비 주가가 지금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걸로 이제 밸류에이션은 이제 굉장히 싸져 있는데 시장은 이제 실적 추정치가 이제 하향 조정되는 걸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에 대해서 전망이 전부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니까 당장 뭐 2분기, 3분기 실적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과연 내년에도 지금 같은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오히려 이제 매출이 감소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백화점 쪽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저는 해외 여행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생각하는데 사실 내수 소비가 특히 내구재 중심으로 많이 커졌던 배경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못 나가면서 이제 그 해외에서 쓰던 소비들이 국내로 환류되면서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까지는 사실 인천공항의 트래픽을 보면은 19년에 한 뭐 많이 올라왔을 때가 이제 20%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예전에 저희가 이 최근에 이 방역이 좀 완화되면서 뭐 입국할 때 뭐 코로나 검사 이런 것들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뭐 19년 대비 한 1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10%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내 안에서 축구 시합하고 싶은 뭐 손흥민 선수나 아니면은 뭐 그냥 진짜 가족들이 자기 외국에 있어서 꼭 왔다 갔다 네, 하셔야 필수적으로. 되는 그렇죠. 필수 네. 소비재 성격에 가까운 거고 네네네. 이제 이 10%에서 20% 30% 올라갈 때는 분명히 항공권 가격도 비싸고 이제 여행 갈 때 각종 이제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유가 계신 분들 중심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행을 막 나가기 시작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백화점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이 돼서 만약에 정말
매스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나가고 뭐 유가가 빠지고 뭐 유류할증료가 빠져서 항공 가격도 내려와서 더 그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과연 이게 내수 소비에 긍정적이기만 할 것이냐 이런 의구심도 좀 이제 시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게 좀 백화점 업체들한테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실적 대비는 좀 주가가 약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산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하여튼 어쨌든 경기 침체가 와서 소비가 줄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소비가 줄거나 어떻게든 하여튼 주네요. 그런 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물론 이게 사실 실제로 뭐 그렇게 될지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내년 가서 실제 데이터는 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제 과거의 어떤 학습된 경험을 가지고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 시차를 두고 소비 둔화가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도 뭐 과거에도 한국도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간 이후에는 네. 이제 경기 민감 소비재의 어떤 그런 수요가 좀 약해졌었기 때문에 이제 네네네. 그런 걸 좀 걱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통 쪽으로는 큰 기대 안 하는 게 좋겠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편의점 중심으로 많이 편의점? 추천을 드려왔고 사실 이제 GS 리테일은 이제 똑같은 편의점이지만 이쪽에 디지털 쪽에 굉장히 투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에 그래서 그런 좀 비용 부담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거기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제 그런 BGF 리테일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렸고 사실 편의점은 일단 이제 리오프닝이 되니까 이제 도심의 유동 인구가 늘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저 활동을 하는 인구도 늘다 네네. 보니까 이제 지방 쪽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놀러 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런 이제 트래픽 증가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서 결국에 식료품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특히 가공식품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네. 사실 편의점은 자기가 직접 원재료를 구매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 인상하면 그거 그렇죠. 매입해 와서 네네네네. 그냥 스프레드 붙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가공식품 물가 올라간 거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출점 수요까지 굉장히 강세예요. 그래서 출점 수요? 네, 보통 저희가 편의점 점포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에서 6% 정도를 좀 보이는 편인데 계속 늘어요, 그렇게? 최근에 거의 7% 근처까지 올라왔고 3월, 4월, 5월 데이터 보면은 월 순증이 거의 400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200, 300점 수준에 그쳤던 것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추정컨대 이제 2년 동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새로 무슨 사업을 벌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고 뭐 편의점도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성격 점포 중에 저는 하나라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축적된 어떤 창업 수요 그런 것들이 좀 발현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입지에서 어떤 특정 조건의 입지에서 내가 점포를 출점할 때 BEP든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좀 더 편해진 거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편의점 매출이 좋다고 하니까 또 어떤 그런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강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편의점 점포를 오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건물을 임대할 때 그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최근에 워낙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실 공실이 많아진 상황에서 임대 조건이 과거 뭐 2년 3년 전에 오픈했을 때 대비 좀 덜 타이트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점의 강도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사실 내년에도 거의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는 저는 상황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는 이제 편의점에 좀 투자 포인트를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편의점이 지금 그렇게 막 몇백 개씩 출점할 정도로 빈자리가 많이 남았나요? 근데 연간으로 한 번도 준 적이 없나요? 그러면 네, 없습니다. 이게? 네. 와, 지금 전혀 월 몰랐네요. 순증이 400점이니까요. 이대로 가면 연에 뭐 거의 4,000점 가까이 뭐 아니 그렇게 빈자리가 많아요? 글쎄요,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지난 2년 동안 축적돼 있는 수요가 있었다라는 건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뭔가 오프라인 점포에서 창업을 한다면 네. 제가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도 코로나 시즌에 오픈하기보다는 이제 그게 끝날 때쯤에 뭐 그렇긴 맞춰서 하겠죠. 네네네. 오픈하려는 게 강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뭐 2년, 3년 지속될 수요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눌렸던 게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가정 아닌가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편의점 본사는 뭐 어쨌든 출점 400개 되면 뭐 좋긴 하겠는데 네.
결국은 뭐 있는데 근처에 다시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 거리 떨어진데 다시 하나 생기거나 뭐 이런 걸 거라 그렇죠. 그 개별 운영하시는 점주들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준점 성장률이 나와줘 보니까 사실 편의점은 담배 매출이 40%고 가공식품이 50% 이상이고 하기 때문에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가공식품 CPI 상승률이 뭐 7%가 넘어간 상황이니까 단순 산술 계산을 해도 기준점 성장률을 3%포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또 하반기에 뭐 식품업체들이 가격 인상 나서면 사실 편의점 입장에서는 팔고 있는 제품의 판가는 또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매출 쪽에 더 플러스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라 보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기에 대한 리스크도 사실 편의점은 크지 않아요. 이제 뭐 담배나 가공식품 뭐 그렇긴 수요가 하겠죠. 네네네. 경기에 큰 영향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한 업태라고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편의점이 이렇게 막 늘어나면 뭐라 그럴까? 이 좀 저렴한 음식 파시는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김밥 천국 같은데 요런 데가 조금 힘들어지실 수 있겠다, 그죠? 저 과거부터 이제 계속 그런 좀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근데 네. 그럼 또 상황에서 또 편의점은 계속 가격을 그들보다는 좀 덜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퀄리티는 당연히 이제 사실 식당에서 직접 하시는 게 훨씬 좋지만 이제 가성비로는 가격의 레벨 싸다라는 것 측면에서는 이제 편의점이 아무래도 이제 점포 수가 많기 때문에 훨씬 가격을 낮추는 데 유리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저는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기사 찾아보시면 런치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점심값이 오르니까 편의점에서 이제 도시락을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한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결국에는 외식 물가든 어떤 식료품 물가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편의점의 어떤 가성비의 또 매력을 찾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사실 현재와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편의점이 좀 매출을 늘려가기에 좀 용이한 상황인 거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식사 같은 거 한번 해결해 보셨죠? 저는 뭐 저녁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음. 많이 사서 들어가고 합니다. 주로 뭐 많이 사 드세요? 닭가슴살. 아, 그래요? 닭가슴살 많이 팔린다. 닭가슴살. 닭가슴살도 최근에 좀 구색이 늘은. 샐러드도 품목 중에 그 하나죠. 사 드시는 분도 은근히 많은 네,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뭐죠? 그 크랩 그 이제 게맛살? 게맛살? 네, 뭐 그런 것들도 은근히 많이 사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가인 게 잘 팔릴 때 가격이 높은 거의 수요가 실제로 줄었는지도 좀 궁금한 게 네. 저희가 그런 데에서 이제 단가가 낮은 식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네, 네. 식당도 빈자리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 침체라는 이 네 글자에 모든 거를 가둬놓고 지금 네. 막 주가가 내리고 그쵸.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진짜로 구매력이 줄고 정말로 수요가 퍽퍽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네, 네. 체크 가능한 지표가 요즘 별로 안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의 단적인 예로 저희 쪽 섹터에서 이제 항공기 티켓 네네. 비싸서 안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즈니스부터 매진이 돼요. 그렇죠. 오히려 이코노미보다 네, 네. 더 비싼 게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런 지표의 흐름에 저희가 적응을 할 텐데 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고 해도 네네네. 그 적응을 하고 나면 나중에 결국 P도 Q도 다 올라 있는 상황이 될 수도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비 둔화 이게 정말로 내년에는 무조건적으로 소비가 둔화될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은 이제 외식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수요가 좋아 보이는 것은 이 워낙 작년도 베이스가 낮아요. 그래서 5월달 통계청 데이터 보면은 음식점업 생산 지수가 YOY로 25% 늘었어요. 왜냐하면 19년 대비 21년 수요가 이렇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YOY로 굉장히 커 보이고 지금 22년 수요는 19년 수요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1년, 2년 오랜 기간 이렇게 못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임을 무리해서 만들거든요. 술자리도 만들고 식사자리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식당으로도 몰리고 식당은 또 그동안 아마도 문을 닫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저희가 지금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이제 가격 인상이 계속되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들은 점점 가격이 싼 걸로 이동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재밌는 게 이제 라면 판매량이 리오프닝이 됐는데 오히려 증가해요.
네, 물론 이제 용기면 같은 게 편의점에서 더 많이 팔리니까 그쪽에 믹스가 커지는 부분도 있는데 봉지면도 지금 수요가 증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저는 이제 가격이 조금 약간은 더 높은 데서 조금 싼 거를 찾으려는 그런 경향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격에 좌우되지 않는 소비자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하이엔드에는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강한 뭐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도 반대로 좀 존재를 할 건데 아니 확률적으로는 조금 이제 싼 가격대에 있는 애들이 수요가 좋을 확률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반기에 투자할 만한 유통이나 소비주 뭐 좀 있습니까? 식료품 포함해서? 유통은 저희는 뭐 계속 방금 말씀드렸던 편의점? BGF 리테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이제 GS 리테일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사실 경기를 좀 덜 타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이커머스 쪽에 비용을 많이 써서 문제였어요. 이 회사들이 만약 비용 절감을 지금 좀 회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강하게 좀 실현을 해서 만약에 수익성이 좀 좋아진다면 그쪽도 뭐 좀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음식료는 저희는 이제 섹터의 매력도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 인상도 가격 인상이지만 시차를 두고 원가에 대한 어떤 우려들은 좀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 그때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섹터 전반의 매력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 그거에 좀 큰 캐털리스트는 결국 밀가루랑 라면 가격 인상이 되느냐 그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3분기에 이제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되는지 여부가 좀 핵심이라 보고 있고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좀 가격 전가력은 있는데 그동안 좀 영업이익률이 낮았던 회사들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농심이나 삼립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 대비 좀 수익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회사들이 좀 레버리지 효과가 클 것 같고 그리고 원가가 조금 빨리 빠질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해외에 이제 생산 법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제 원가가 좀 한국보다는 레깅이 좀 더 짧거든요. 한국은 뭐 6개월, 9개월인데 오리온은 뭐 3개월 뭐 이런 이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좀 먼저 내려올 수 있고 최근에 참치도 가격이 좀 빠지고 있어요. 참치 억가도. 그래서 이게 원양업도 코로나 때 이게 활발하게 좀 못 됐던 그런 비즈니스다 보니까 어선 수도 들고 어획도 줄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네. 지금은 좀 정상화되면서 사실 뭐 선원들이 이게 해외에 나가서 조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정상화되면서 업가 자체가 계속 좀 안정화되고 있어서 뭐 참치캔 1위 업체인 뭐 동원 F&B 이런 회사들도 좀 원가가 좀 빨리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막 달릴 만한 주식은 없군요. 지금 달릴 만한 주식이요. 네. 뭐 코스트가 저희는 지금 빠지는 스토리다 보니까 글쎄요, 뭐 제가 뭐 2배, 3배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은 음식료 업체들이 좀 주가가 길게 가는 경향은 좀 있어요. 길게 간다는 말씀은 오랫동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 네, 완만하게 좀 이제 갈 수는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사실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테크나 뭐 이런 것처럼 뭐 수요가 굉장히 급변할 수는 없는지라 네. 뭐 일단은 코스트가 내려가면서 수익성이 정상화되는 그거를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선은 참 조선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듭니까? 아니요. 어선 안 만들어요 이제? 그 일반 상선 만드는 그런 조선 업체에서 만들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갑자기 어선 아까 그 동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예. 참치배는 어디 한국 조선해양에서 만드나? 네, 그런 데서 안 만드는군요. 네네. 네.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는 저희 업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회사들 큰 회사들 얘기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네. 자, 하여튼 뭐 오늘 유통 그리고 또 식료품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혹시 우리 엄경화 위원께서 좀 궁금하셨던 내용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여쭤볼까요? 뭐 궁금한 건 아니고 네. 그래도 박 의원님 나오셔서 그 정프로님이 주식을 사지 않도록 잘 성공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뭐 둘이 혹시 뭐 짜고 나 못 사게 만드는 건 아니죠? 정프로 여차하면 들어갈 수. 근데 저는 식료품은 아직까지 네. 식료품은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주가가 그럼 오른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악성 매물의 투입이 많이 제한된 상태다라고 해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료품. CJ 제일제당을 식료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저희 거기서- 쪽에서 이제 시가총이 제일 크죠. 아, 그런가요? 예, 예. 거기 예전에 그 바이오 플라스틱 때문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 또 PHA. 바이오라서. 예. 맞죠? 바이오 플라스틱 거기 사죠. 예, 예. 예. 근데 매출 중이 좀 작아서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때 그거랑 제가 다니머 사이언티픽인가요? 네. 그 두 업체를 주가 많이 안 좋았을 텐데요. 네. 그 바벨 전략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 두 회사다. 네. 예. 그나마 CJ 제일제당이 낫더만요. 낫죠. 예. 네. 다니면 많이 빠졌죠. 다니머는 80몇 % 빠졌어요. 네. 예. 얘기 잘해. 와, 정말 그게 거의 뭐 라벨이라고 그러나요? 그 제 인생 제 라이프에서 가장 베스트 스코어입니다. 아, 아, 갑자기 골프. 아, 라벨 마이너스 85, 네. 87 하여튼 그 정도 됐던 것 같아. 자, 하여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키움증권의 박상중 연구원님, 정프로는 식료품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통주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마음 편히 보고서 쓰시기 바랍니다. 주가 오르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